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반발로 거듭 무산됐던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한평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업이 처음으로 공론화되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한평에서 열렸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역이 없어 6년째 답보 상태였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군공항 득실을 따져보자며 자발적으로 설명회를 요청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주목됐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지역도 설명해 주고 공개해야 하고 그다음에 면적도 공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주민설명회는 국방부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무엇인지, 이전 사업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군공항 이전 시 파급 효과와 4,50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광주 이전 사업이 절차,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간 주도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한평군이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평에서 찬성 여론이 일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안구와 해남 등 기존 검토 대상지를 포함한 전남시군들이 태도를 바꿀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 군민들 역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한평군을 광주로의 편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건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는 찬성한 측에서만 이야기가 진행하는 이런 공청회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최근 발의되고 주민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등 꽉 막혀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튼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두 도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손을 맞잡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두 시장은 달빛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2038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도 금년 내에 양시가 노력해서 대구 공항 이전 문제하고 같이 법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잘 처리하자는 이런 협력 과정을 통해서 하늘길을 여는 자리입니다. 두 시장은 또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서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달빛 고속철도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타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빛 고속철도도 예타 없이 그거는 통과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달빛 철도를 예타 면제를 통해서 빨리 연결하자는 철길을 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영산강과 금호강을 통해서 물길도 열어보자는 두 도시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과 금호강 레저관광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후보지 선정과 입법화 등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두 도시가 보조를 맞추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의 자치구 자체감사에서 징계가 4건에 불과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MBC는 자치구와 더불어 광주시에서 진행된 자체감사로까지 확대해 징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주변 1km를 따라 들어선 데크길. 지난 2020년 완공된 광주호 누리길 2단계 사업은 주민을 위한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는 취지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공무원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획보다 낮게 구조물을 짓고 일부는 도면에 있는 사항이 시공조차 안 됐지만 그대로 준공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위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직원과 상급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됐을까? 훈계나 주의와 다르게 징계는 외부인으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인사위 등은 이들 2명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줬습니다. 정상 참작됐다는 이유인데 광주시는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불문 경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견책받으신 분이 소청 가서 불문 경고. MBC가 광주시와 자치구가 진행한 지난 3년간의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2,120여 건의 지적사항 중 징계가 요구된 건 11건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징계 요구도 적지만 인사위에서 실제 징계가 결정되는 일도 드물다는 겁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56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는데 이 중 8명이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고만 받거나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소음 분진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지하층 공사 안전평가를 소홀히 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및 사업 승인 조건 이행하기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경 규정에 의해서 불문 경고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구에서도 부동산 양도액을 축소 신고한 주민 등에 3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아 공무원 2명의 징계가 요구됐지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11건, 71명의 징계 요구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19%인 1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자체감사에서 잘못 거쳤거나 덜 거쳐 환수나 부과 등 시정 조치된 세금은 5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가운데 일부 산업 현장에서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생산된 신차 2천여 대를 직접 몰아 광주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의 영향으로 광주 지역 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체급식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학비노조 총파업에 광주 전체 조합원 4,303명 가운데 20.9%인 902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식 종사자와 돌봄 노동자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빵과 우유, 간편식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는 학교는 전체 254곳 가운데 122곳이며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6곳입니다. 또 총 292개의 돌봄 교실 중 40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와 급식실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인 신용공원 아파트가 오늘 첫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신용공원 아파트는 비공원 지역에 26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455만 원입니다. 또 공동주택 분양 개시와 함께 공원 정비 사업도 동시에 시작되며 오는 2024년까지 정원과 쉼터,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오감을 비롯한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과 체험이 가능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광주 남구 송암동에 문을 연 실감 콘텐츠 큐브는 기획과 개발, 제작, 유통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설과 시민 체험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900여억 원을 투입한 실감 콘텐츠 큐브는 17,913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9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두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비관에 빠져 지난 3월 9일 새벽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군 도양읍 소록화도 해역에서 70년 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옹기 운반선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개를 캐던 잠수사의 신고를 받고 소록화도 인근을 수색한 결과 7m 수심 깊이에서 독과 장병 등 다양한 옹기를 실은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선박이 1950년대 강진 봉황마을에서 제작된 옹기를 운반하다 소록화도 해역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 벽돌로 업주를 다치게 하고 현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남구 월산동의 한 미용실에서 벽돌로 업주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